안녕하세요. 수학과 선임연구원 변호사입니다. 이번 2019년도 3월달 모의고사 1학년 출제 경향. 일단 항상 출제 패턴이 굉장히 매년마다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을 이번에도 느꼈는데요. 예를 들어서 1, 2, 3학년 공통입니다. 1번부터 13번까지는 2, 3점짜리 문제, 그 다음에 14번부터 21번까지는 4점짜리 문제, 22에서 25번까지 3점짜리 문제, 26에서 30번까지는 4점짜리 문제가 고일생의 공통이고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이제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학생들로 하여금 1번부터 13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22번에서 25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24번부터 21번까지 해서 좀 쉬운 4점짜리인데요. 쉬운 4점짜리를 풀고, 그 다음에 또 26에서 30번까지 쉬운 4점짜리 풀어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해주는 데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번부터 13번까지 3점짜리 문제에다가 이렇게 배점을 보게 되면은 4점짜리 문제가 1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다 합치면 52점이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2, 3점짜리하고를 다 모두 맞춰도 50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48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4점짜리를 맞춰야 됩니다. 4점짜리 중에서 쉬운 데 당연히 맞춰야 됩니다. 물론 4점짜리에서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21번 10번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이번 시험도 그랬지만은 그거 틀려도 1등이 나오고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 쉬운 4점짜리 꼭 맞춰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시험 본 친구한테 요번에 물어봤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못 본 친구들한테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니까, 점수를 한번 물어봤는데, 좀 놀라운 점수니까, 아니, 어떻게 그 점수가 나오지? 왜냐면 2, 3점짜리 되게 쉽거든요. 쉽기 때문에, 그 점수가, 그것만 맞춰도 그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시험지를 보고서 한번 제가 봤어요. 과연 왜 그랬을까? 그것은 결국 무엇이었냐면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기본 개념과 공식을 잊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좀 기본적인 문제, 아주 기초적인 문제, 그리고 아주 기본 개념 이런 것을 꼭 짚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바로 학생들이 이제 뭐냐면 빈틈이에요, 빈틈. 빈틈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의 빈틈이 있다는 것을 좀 간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부모님들은 더 이해가 안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좀 항상 채워주는 그런 지도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걸 절실히 좀 느끼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 3점짜리 다 맞아도 48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점짜리를 이제 위해서 약간 더 응용된 문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통 저학년과 연계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도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도형 문제랑 연계되거나, 아니면 고2 과정에서는 이제 고1 과정과 연계되거나, 이렇게 연계된 문제들을 갖다가 공략하는 것이 중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랬고, 또 이제 출제 경향을 또 1학년을 보면 빈칸 추론 문제가 이제 보통 18번, 19번, 20번 중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출제자의 의지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18번, 19번, 20번에 이제 배정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20번에서 2차 함수 문제로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박스형 합답형 문제가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1학년 같은 경우 21번에서 출제가 되는데 보통 그것이 20번에서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는데요. 고1 과정에서 도형 문제가 13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그래서 이 도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학생들이 틀리는 문제들이 거의 다 도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이제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 지금 고1이 됐죠. 이 학생들이 이제 선행을 했다는 얘기죠. 고1 과정을 선행을 했는데, 그 고1 과정에서 중등 과정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항식, 방정식, 부등식, 다항함수 사람들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고1 과정까지 선행을 했기 때문에 놓칠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중등 과정에서만 나오는 경우가 이제 뭐냐면 약수합에서 순환소수, 제곱근, 통계, 삼각비, 중일리산 도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오답률이 상당히 높게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3월 모의고사를 잡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 즉 중등 과정에서만 다뤄지는 내용에 대해서 기본 문제, 응용 문제 반복시켜가지고 반드시 외우게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부분은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비슷하거나 약간 체감 난이도는 높다, 약간 높았다, 체감 난이도가. 그건 뭐냐면 이제 신유형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그 문제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들은 뭐 그냥 비슷한 형태로 나오지만은 그 출제자가 이제 신유형 문제를 껴놓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문제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좀 처음 보는 문제다 보니까 그 시험 보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좀 체감 난이도가 좀 약간 높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도형에서 이번에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제 21번, 30번이 어려웠는데요. 21번, 30번 전부 다 도형이었습니다. 이거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죠. 도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그냥 도형에서의 그 풀이는 어려우지 않은데 어떻게 보조선을 그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약간 좀 창의적인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돼서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제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보조선을 긋는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출제 범위를 보면 중학교 1학년에서 이제 5문항이 출제가 됐고, 중학교 2학년에서 8문항, 중학교 3학년에서 17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 문제가 13문제가 나는데요. 중학교 1학년에서 1문항, 중학교 2학년에서 3문항,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9문항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중학교 3학년에서 9문장이 나왔다 해서 그게 중3 과정이 아니라 중1, 3 과정이 전부 다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고학년으로 올라갈 때마다 힘든 건 뭐냐면 수학은 무조건 처음부터, 유치원부터 배울 때까지예요. 수학은 무조건.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험 보면 의미가 없어요. 수학은 그냥 어디까지나가 중요하죠. 왜? 앞에 게 전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 과정이 대단히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문항을 우리가 잠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21번의 경우는 이거죠. 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뭐냐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이 이제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 이제 AB의 길이가 이제 4루트이냐, 그 다음에 AP, CP, AP 대 CP가 5대 3이냐, 그 다음에 BP의 길이가 5분의 16루트이냐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는 역시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어렵거든요. 그래서 막 니은디귿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고요. 합답형 문제 특징은 뭐냐면 이 앞부분의 내용이 뒷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앞부분 우리가 내용을 이제 잘 이용해서 뒷부분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은디귿이 어려운데 여기서 니은디귿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보조선을 그어야 돼요. 이렇게 보조선을 걷을 때 뭐가 나오냐면 저편각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편각이. 이 저편각이 이후의 원주각과 같다는 성질이죠. 이 성질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하고 그다음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은 니은과 디귿을 바로 정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뭐니 하면 이것을 그어서 저편각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가장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요. 자, 30번 문제가 어려운데요.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30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자, 보다시피 굉장히 이제 그림이 복잡한데요.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CF의 길이가 되겠어요. 이 CF의 길이. 근데 이 상태에서 아무리 문제를 풀려고 해도 이게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보조선을 그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보조선을 긋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을 때 여기서 이런 생각이 필요하겠죠. 일단 이 호에 이 원주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원주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이 사각형에서 이 각과 이 각이 이렇게 90도, 90도, 60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각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합이 360도가 되기 때문에 해서 이 각이 지금 120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가 몇 도일까요? 60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게 60도인데 여기서 60도라는 얘기죠? 이 60도, 60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이 호의 원주각을 이렇게 보조선을, 이게 어렵습니다. 이 보조선을 이렇게 근무로 해서 여기도 60도가 되고 여기도 60도가 되니까 이것이 정삼각형이 되겠죠. 정삼각형에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순의 발을 내리면서 이렇게 내리면은 여기서 이제 삼각형이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연결하는 것인데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이제 최고 난이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 그 다음에 2학년으로 하겠습니다.
2학년 출제 경향은요, 1학년 전체 범위를 이제 골고루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난이도를 봤을 때는 이제 가형 같은 경우가 작년보다 약간 좀 쉽게 나왔고, 나형은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약간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래서 뭐 작년에 문제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21번하고 30번을 제외한다면 평상시에 내신 준비와 병행해서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열심히 복습해온 학생이라면 이제 풀어볼 만한 난이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늘 그렇듯이 빈칸 추론 문제, 박스형 합답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도형과 연계된 문제,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 그리고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죠. 이번에 이제 고등수학 3과 고등수학 하가 이제 처음 적용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전까지 이제 수원 수투였는데요. 그래서 고등수학 하에서 새롭게 들어간 이제 경우의 수, 즉 신설과 조합 단어에서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건 항상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확률은. 그래서 그렇게 됐고, 출제 범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형과 나형이 이번에는 이제 시험 범위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다음번 모의고사도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좀 바뀌면서요, 이제 비슷하게 계속 가고 있습니다. 수원으로 이렇게 추가되면서 기념수원으로 추가하면서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비슷하게 나왔는데 특히 이제 근데 우리가 교재를 보게 되면 고등수학 3 쪽이 약간 좀 부피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양이 좀 많아요, 고등수학 하보다.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서 16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고등수학 하에서 14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그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서 우리가 특히 이제 비교적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저거는 수학 가형이죠. 수학 나형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에 7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좀 비중이 좀 있었다. 역시 도형이 좀 중요하다. 역시 도형이 중요하고, 역시 중학교 도형이 또 서포트가 되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한번 우리가 같이 보겠는데요. 자, 일단 가형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형에서는 이제 21번, 30번이 어려웠는데요. 먼저 21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21번에서 이제 학생들이 굉장히 여기서 당황했을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죠? 자,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가 보통 뭐 gx면 여기가 뭐 gx가 나온다거나, 그래서 이거를 t로 치환을 해서 ft와 t로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기하학적 이름으로 해결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 여기 gx가 나오고 여기 fx가 나와서 상당히 당황했어요. 약간의 신유형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 그냥 이 fgx, gx를 여기다 대입을 하고 그냥 fx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냥 gx 인체로 gx 이걸 넣는 것이 아니라 gx 자, 그것을 또 fx, x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 모양이 굉장히 비슷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항을 해갖고 인수분해를 해서 풀면 이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 그 뒤에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인수분해. 그래서 네 글자 학생한테 얘기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려웠던 문제가 30번 문제인데요.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다시피 30번 자체가 워낙 이제 어렵기도 하거든요. 이 30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여기 새로운 함수를 정의 내리는데, 보통 이게 30번 문제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함수를 주고 또 이렇게 어떤 함수는 그냥 2차 함수라고 줘야 돼요. 막연하게. 그 다음에 어떤 또 새로운 함수를 또 정의 내립니다. 내리면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 알지 못하는 이 함수의 값을 구하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합성함수의 최소값이라는 거죠. 자, 합성함수의 최소값은 반드시 여기를 치환을 통해서 이 gx를 k라든가, 여기 없는 문자를 써야 됩니다. t 안 돼요. 네, 없는 문자 사용해서 k로 치환을 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뭐 문자는 주고서 범위를 남긴다는 말이 있듯이 이걸 k로 치환하면은 결국 이 gx를 통해서, 이 gx의 그래프를 통해서 k의 범위를 갖다가 여기다 정렬시켜서 k의 범위와 그 다음에 fk의 최소값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x의 범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 FK 그래프가 이제 아래로 블록이에요. 이 창 이렇게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 그래프를 이 구간별로 나눠고 그려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뭘 찾아내냐면은 이 이차함수의 미정계수 값을 갖다가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 이 문제는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틀렸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3학년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고3의 경우는 출제할 경향이요. 먼저 가역의 경우 작년 수능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작년 수능이 어떤 경우냐면 21번 30번을 제외한 문항지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이번에는 이제 그런 작년 수능과 비슷하게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영의 경우도 신경학 문제가 좀 다소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가영, 나영 모두 작년 수능이나 3월 모의고사에서 체감 난이가 조금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추측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아까도 같이 말씀드렸지만 빈칸 추론 문제. 빈칸 추론 문제가 이제 가영에서는 중복조합에서 출제가 됐고요. 나영에서는 이제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18번 문제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고3 친구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건게 뭐냐면은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가 있어요. 가영에서는 삼각비를 이용한 함수의 극한 문제. 자, 그 다음에 나영에서는 도형을 이용한 등비급수 문제. 한없이 반복되는 도형 문제죠.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100% 출제됩니다. 무조건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들은 전부 다 중학교 도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도형이 서포트가 안 되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도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박스형 합답형 문제가 역시 가영에서는 21번에서 정적분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나영은 17번에서 분수함수 문제로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가영 시험범위였죠. 나영이 아니고 가영 시험범위였던 확률과 통계의 순열과 조합 단원에서 조금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제 범위를 보면은 지금 이번에 이제 가영 같은 경우는 미적분투 전범위에다가 확률과 통계가 순열과 조합 단원이었는데요. 역시 이제 미적분투 쪽이 이제 비중이 전범위에서 많이 나왔고요. 여기 24문제가 나왔고 확률과 통계가 6문제가 나왔습니다. 순열과 조합이요. 그래서 특히 미적분투에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제 8문제가 나온 미분이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미분을 굉장히 학생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 풀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영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 전범위에다가 미적분 1, 수열의 극한까지였는데요.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함수, 수열, 지수로브, 수열의 극한이 골고루 6문제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가영부터 보겠습니다. 가영의 21번 문제가 되겠는데요.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래도 이 문제가 아주 굉장히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 F'X라고 하는 이런 이제 도함수를 주어졌는데요. 이걸 우리 딱 봤을 때 학생들이 FX의 모양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겠구나. 왜냐면 이것을 미분하면은 여기 2X가 되는데요. 네, 그런 치환적분의 모양을 띠고 있죠.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았나 문제에서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는 적분 변수가 t일 때 여기에 x라는 변수가 껴있을 때는 이걸 앞으로 뽑아내야 된다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개를 통해서 앞으로 뽑아내서 gx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g'x 이걸 미분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서 g'1 아까 얘기했죠. 이거 미분해서 이제 1 집어넣어서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고요. f1 g1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여기서 g1 같은 건 뭐죠? 0이 되겠죠, 그죠? 0이 되겠고,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F를 또 똑같이 조건에서 구해보면 얘도 이제 이렇게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합답형 문제는 어떤 게 있다 그랬죠? 바로 앞에 어떤 진실이 그 다음 진실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방금 전에 밝혀진 진실을 새로운 진실을 밝힐 때 써라. 그것이 아마 이 합답형 문제의 어떤 흐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F1이 G1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결국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나 아니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죠? 여기다 1을 넣었을 때 0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함수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fx 빼기 gx를
라지 fx로 정하든가 아니면 gx 빼기 fx를 라지 fx로 정해서 미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면은 이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이제 이 디귿은 이제 거짓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쪽이 진실이었습니다. 이쪽이. 그래서 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0번 문제가 돼요. 30번 문제. 이번에 이제 고1, 2, 3 총 털어서 아마 최고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근데 사실 이 문제가 방향을 좀 잘 잡으면 또 쉽게 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보통 제가 그래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런 표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단 이런 표현이 나면 얘가 포함된 그래프를 그려라고 합니다. 얘가 포함된 그래프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반드시 그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런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이제 놓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gx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어요.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바로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절대값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그냥 무조건 미분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자연수 k가 4개라는 조건이 달려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하느냐? 자 우리가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학생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래프를 접어 올린 거예요. 근데 이 그래프가 이 안에 있는 그래프의 부가 변하는 데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변하는 데서. 단 변화들에서 그 변하는 점에서 변곡점이 되려면 미분이 가능하게 되고요. 접어 올렸을 때 부드럽게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날카롭게 올라갔을 때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자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그것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합성함수 뭐라 그랬죠? 이걸 치환하라고 했죠. 그죠? 이걸 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걸 치환하게 되면 이것이 FK라든 또는 FT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FT는 뭐라 그랬죠? 바로 여기서 4차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F1이 0이고 F'1이 0이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 FX가 X-의 완전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FX의 모양이 대충 나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이 FX 그래프가 이걸 T로 치환을 했을 때 어쨌든 FT나 이 그래프나 마찬가지겠죠. 이랬을 때 FT의 그래프가 계속해서 X축 위에 떠 있다면, 그리고 가로축 위에 떠 있다면 모든 실수에서 이 K에 상관없이, 이 자연수 K에 상관없이 미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럼 미분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거 무슨 말이죠? 이 FT 그래프가 꺾인 점이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꺾인 점. 그러니까 부호가 변하는 점이 반드시 생겨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건 뭐죠? 미분이 가능해야 돼요. 그렇다면 뭘까요? 바로 GX를 T로 처리했을 때 이 T의 범위가 뭐죠? 꺾인 점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이해를 잘 해준다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 2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이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이 문제를 보고서. 아마 우리 이번에 그 문풀실에서 우리 고상학생들이 많이 질문했거든요. 이 문제를 질문하는데 놀랐을 텐데 뭐냐면 자 여기에 학생들이 뭐냐면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과 이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 사이의 거리 이거 연결했을 때 이 M이라는 점이 나오거든요. 중점이 이 중점과 A산의 이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어떻게 풀었냐 보니까 그 답지를 보니까 아이들이 여기다 변수를 잡고 여기다 변수를 잡아갖고 변수를 2개 잡아갖고 중점을 잡아서 거리를 구했더니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도저히 풀 수 없는. 자 왜냐면 나형이기 때문에 미분도 할 수가 없어요. 이변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서 결국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그냥 기하학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국 M이라는 것이 여기를 이렇게 움직이겠죠. 결국 이게 PQ가 어디쯤 간에 이거 사이를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직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직선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직선에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연장을 해갖고 이걸 연장한 이 선상 어딘가에 이렇게 어떤 M이 놓여 있다라는 그것이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겠어요. 그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근데 그 생각을 어떻게 하죠? 자, 바로 뭐냐면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고, 뭔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뭔가 이 거리와 이 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만 해주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중학교 도형에 나오는 닮음의 성질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죠. 이것이 20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격자점 문제가 되죠. 꼭점의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다. 격자점 문제. 우리 학생들만에게 약간 노가다성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형에서 특히 많이 나오죠. 가형에서는 간혹 한 번씩 나오고 나형에서는 격자점 문제 30번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뭐냐면은 처음에 학생들이
뭐냐면 이 SN이라든가 SN 플러스를 처음에 한 방에 구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게 되냐면은 먼저 이렇게 X의 범위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 분계 영역이죠. 이걸 그린 다음에 X의 범위가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2부터 3까지 이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좌표평면을 그려가지고서 격자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격자선을 그어가지고 이제 규칙성을 보는 거예요. 규칙성. 자, 규칙을 보면은 규칙성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일반화 시켜가지고서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SN을 구하죠. 어떤 식으로 그래요? SN 플러스를 또 구해요? 아니죠. N에다가 M 플러스를 넣어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좀 이제 학습 대책이랄까 뭐 이런 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은 이제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고1, 3이 공통적인 얘기가 돼요.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오래된 기출보다는 최근 5년 동안의 기출문제가 매번 반복돼서 출제가 되고 너무 오래된 것은 교육과정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빠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고 해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역시 뭐 여러 말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능 영역의 2배수 수능 특강은 열심히 풀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때 배운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이 가 내용 모두에서 연계돼서 출제되기 때문에 단원별 기본 문제 공식하고 관련된 문제를 반복해서 보게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모의고사의 범위가 조금씩 늘어나겠죠. 조금씩 이제 뭐 고3 같으면 4월 또 우리 고1 같으면 이제 6월은 이제 부산시 교육청이 되겠는데 아마 서울 지역 학생들은 안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보면 인천시 교육청 모의고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범위가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범위에 대한 복습과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준비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고난이도 문제죠. 지금 말씀드린 21번, 30번 같은 고난이도 문제 풀이 과정이 좀 복잡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풀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수학 가형 그 문제풀이를 갖다 그 특강을 진행하면서 겨울방학 특강을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만 골라서 풀었습니다. 20분, 30분만 골라서 풀어줬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수업 듣기에 힘들어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강해지고 싶냐?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라. 예전에 저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하고 히딩크라는 감독 비유를 많이 해요. 히딩크가 처음에 이제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그 유럽 팀하고 계속 붙였잖아요. 그래서 맨날 5대0으로 져갖고 5대0이라는 이제 별명을 붙었는데요. 그랬는데 그런데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깨지는데 엄청 깨져요. 엄청 깨지고 힘들어요.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힘든데 결국에는 강해집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뭐 홈그라운드 2점이 또 어쨌든 우리가 월드컵 4강을 이루어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힘들어할 때마다 좀 강해지고 싶지 않느냐, 좀 상위권 올라가고 싶지 않느냐, 그럼 참아라, 참고선 하자, 라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번 겨울방학 특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풀이하기 좀 복잡하고 그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풀어보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이제 확실하게 맞추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시간 안배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배점이 낮은 문제들을 갖다가 이제 먼저 푸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들에서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평이한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것이 이제 그건 뭐 중상위권 학생이 다 마찬가지겠죠. 그걸 빨리 풀어야지만이 신유형 문제에 시간을 할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1, 3 모두에게 해당되는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